안녕하세요. 아이디학녀입니다. 아이디학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마 2019년도를 맞이하시면서 재테크에 관련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과 관련된 재테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 재테크 공부를 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 2년 전, 3년 전 한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만의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듯함에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자 준비를 하게 된 영상이고요. 아마 재테크에 관련된 좀 더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열심히 이제 틈틈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실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반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부터 계획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초보자의 마음으로 준비를 한 영상입니다. 그럼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19년도 제 가계부는 현재 이렇게 제 바인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바인더 속에 이중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보통은 한 달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을 수 있게끔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가계부 겸 바인더고요. 정말 이 바인더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도부터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2018년도에 가계부를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20공 바인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공 바인더에 맞춰서 이렇게 다음에 이제 서브 바인더를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2018년도의 분량은 한 요 정도,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됐을 텐데 2018년도에 중간에 한 번 또 바꾸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계속해서 제 가계부가 변경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가계부가 완성이 되었는데 조금 그 변천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가계부, 처음에 제가 가계부를 작성을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냥 다이어리에 조금씩 적으면서 뭐 용돈 기입장 정도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막 가계부에 대해서 나의 돈에 관련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저의 첫 가계부는 바로 이 스프링 노트였어요. 그냥 이 스프링 노트는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노트예요. 줄노트에다가 가계부를 작성을 했는데, 가계부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조금 돈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계부로 해서 나오는 양식은 채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계부를 작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그걸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계부를 나름 가계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계부를 왜 적어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이렇게 그냥 줄노트였고요. 이거는 현재 제가 그때 사용했던 그 노트는 이사를 하면서 버렸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스팅을 준비해놨던 포스팅을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참고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가계부를, 나에게 맞는 가계부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계부를 처음 쓰는 분에게는 조금 이걸 내가 어떻게 채우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이렇게 노트를 반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했어요. 사실 지출 내역이 많지도 않고요. 장 보는 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용을 했고, 여기 하루, 여기 하루, 그다음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여기에 붙여주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뭐 주간 결산, 뭐
월말 결산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는 방법까지 제가 포스팅으로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계부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가 가장 느꼈던 큰 장점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단점이라면 일일이 양식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된다는 게 조금, 네, 뭐 목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적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계부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한번 영상에선가 준비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작성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계부를 작성을 할 때, 다이어리도 작성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바인더에도 들어가 있는 육아일기를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총 3개가 되더라고요. 가계부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가계부를 작성한다든지 다이어리를 작성한다든지 육아일기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이 3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가계부를 적는 거는 뭐 전날 거를 미리 대충 적어놨던 거를 적어서 정리를 한다고 치지만 결산을 하는 날은 정말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저처럼 돈계산에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취약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예쁘게 꾸미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다이어리를 잘 꾸미는 편은 아니지만 꾸미는 게 좋아서 다이어리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꾸몄으면 조금이라도 예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가계부가 다시 한번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가계부가 한번 변신을 하는데 그때 당시가 2014년도입니다. 14년도 제 다이어리는 이랬습니다. 많이 꾸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작성을 했어요. 그때 가계부는 제가 이렇게 좀 쓴 내용들이 많아서 가계부 메모지를 직접 디자인을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렇게 네,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물론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때 당시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용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업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 좀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던 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 자체가 가계부까지 같이 쓰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14년도를 지나가지고 제가 16년도 다이어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은근히 많이 썼죠. 그래서 되게 막 해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기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열심히 썼다는 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14년도부터 제가 이제 15년도 1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자리매김도 하면서 나름의 열심히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하루가 빼곡할 정도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하루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더 만들어서 붙일 정도로 이제 쓰다 보니까 가계부를 여기에 같이 쓰니까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도 해요.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A5 사이즈, 그러니까 A4 용지 반 사이즈는 요만한데요. 되게 작아요.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선택한 단점도 있었지만 제가 이때는 지금보다 어마무시한 업무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 하나에 뭔가 조금 가계부며 다이어리 뭐 용도, 일정 관련 용도 다 쓰기에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7년도에 가계부는 보여드릴게요. 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17년도에 작성을 했던 가계부인데요. 제가 17년도에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가계부를 작성을 따로 계속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아까보다 사이즈가 커졌어요. 조금 큰 사이즈에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아까 여기 이 작은 다이어리에는 공간이 이렇게 일주일치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네, 이렇게 해서 세로형이었다면 이제 17년도 다이어리는 제가 속지를 보고 고른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보시면 공간이 반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여기 하루, 여기 하루 공간이 되게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간이 넓으면 사용하기가 조금 편하겠다 싶어서 이제 일정을 같이 적으면서 가계부를 적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적을 정도로 제가 이게 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가계부를 조금씩 필요한 목록들을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공간이 조금 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작성을 하다가 제가 가계부만 또 따로 뺀 적도 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뭐 이렇게 좀 대단한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계부만 이렇게 따로 적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물론 편하기는 한데 또 그러면은 다시 이 종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하는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다이어리에다가 계속 같이 작성을 하게 됐고요. 17년도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재테크에 관련된 인강을 하나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적으면서 정산의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됐는데, 가계부를 이렇게 다이어리에다 적으면 매일같이 편하게 작성은 되는데 정산을 할 때가 너무 헷갈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노트를 따로 빼서 쓰기도 해봤는데, 그러면 또 이것저것 또 챙겨갖고 다녀야 되는 것도 많고 챙겨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17년도에는 이렇게 다이어리에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8년도에는 60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마 60 다이어리 영상이나 혹은 포스팅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60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면서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블랙 저널로도 써봤다가 60 다이어리 그 기본 양식으로도 써봤다가 정말 많이 방황을 하지만 가계부는 그러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자리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60 다이어리로 바꾸면서 60 다이어리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페이지를 제가 펀치를 뚫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산, 그러니까 지금과 가장 많이 비슷한 가계부의 형식이 그때 갖춰진 것 같아요. 네, 이런 메모지가 있어요. 이런 메모지는 손 사이즈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우연히 구매를 했고요. 요게 없는 상태로 사실은 이렇게 된 메모지예요. 근데 제가 요 메모지를 활용을 해서 이 메모지에 정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페이지로 옮겨가면서 적을 수가 있다 보니까 주간 정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월간 정산을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에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예쁘게 꾸몄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테를 붙여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정산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60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정산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정산 페이지를 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페이지에 가서 그 주만 정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월말 결산을 하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60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면서 가계부의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다이어리에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는 그냥 주간 페이지에 같이 작성을 했었는데, 조금
그냥 일반 따로 페이지를 만들자니 그걸 채우기가 너무 버거웠고, 그거를 조금 채우는 부담감을 줄이자 해갖고 다이어리에다 작성을 했는데, 다이어리에 작성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공간이 좁고, 이제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60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면서 요런 페이지를 하나 득템을 하게 됩니다. 요런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단면에 일주일이 딱 담겨지는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60 다이어리를 사용을 할 때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일기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해서 나온 페이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공간도 너무 크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내가 가계부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60 다이어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8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가계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따로, 처음에는 조금 방황을 하다가 중간에 용지를 구매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산 페이지밖에 없죠? 정산 페이지밖에 없는데, 중간에 제가 아마 이때가 7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7월 달쯤에 우연히 페이지를 샀는데, 이 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린 이 페이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매일같이 가계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나중에 이 페이지는 또 따로 구매를 해서 작성을 할 예정인데,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60 다이어리의 속지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현재 사용하는 20 바인더에는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요. 구멍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서 되게 흉하게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거 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60 다이어리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구멍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보기 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좀 단점이 있는데, 요 양식은 제가 그대로 지켜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쭉 하고, 메모를 이렇게 해서 주간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고 해서 18년도에는 제 가계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계부를 열심히 저만의 방식, 제가 작성하기 편한 방식으로 찾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짜자잔. 그리고 페이지가 좀 많다 보니까 짠! 요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18년도에 2018년도에 총 정산이죠. 쉽게 말해서 가계부 연말 정산을 제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항목에 각각 항목에 대해서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표가 필요했는데, 그 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18년도에 와서야 완성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방황을 했죠. 12년도부터 제가 가계부를 작성을 했는데, 18년도에 와서 이제 이게 중간에 엄청난 방황과 가계부를 쓰지 말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하다가 18년도에 돼서 이렇게 뿌듯하게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산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평균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출 항목에서는 평균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수입은 뭐 내가 월 얼마 정도를 벌어야지 이 생활이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을 1년을 토대로 해서 조금 자세하게 목록을 뽑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습관을 들이고자 이렇게 가계부를 완성을 했는데, 이 목록을 만들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사용하기에 편한 그런 가계부의 스타일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간 계속 20 바인더로 사용을 할 건데, 20 바인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속지를 마음대로 바꿔 낄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서브 바인더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아둘 수도 있고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서브링에다가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9년도 내용까지 차면은 조금 더 두툼해지지 않을까, 서브바인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년도 가계부가 그러니까
그 마무리가 되면서 저의 19년도 가계부 역시 같은 형식으로 현재 작성 중입니다. 이렇게 작성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작은 메모지에 주간정산과 월간정산을 하면서 펀치를 뚫어서 20공 바인더에 펀치를 뚫어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치 분량을 넣어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직 혹시라도 가계부가 나하고 맞나 안 맞나를 잘 모르시겠다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가계부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왕에 쓸 거면 나에게 맞는 거 방식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이 가계부로 오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12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6년 정도가 걸렸나요? 5, 6년 정도가 걸렸네요. 오면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재테크 관련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아 이걸 토대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짤 수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가계부의 필요성을 사실은 얻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그냥 무작정 써야 된다가 아니라 아직 가계부를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테크 관련된 영상이나 혹은 그런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은 그 가계부가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용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나에게 맞는 가계부 방법? 뭐 쉽게 말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는 방법이 사실 지금 가계부하고 가장 많이 비슷하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따로 메모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이제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했는데 조금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링이 되어 있는 노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제가 20공 바인더를 알았다면 아마 20공 바인더로 하지 않았을까, 이때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이때 그냥 계속 이렇게 노트 반 접어서 사용을 했었어도 지금의 2018년도에 결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것 또한 네, 이렇게 다이어리에 작성도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은 거라서 아마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 남들의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한 번씩 해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계부 다이어리에다가 작성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일정이나 아니면은 뭐 적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작성을 했던 것처럼 매일 가계부 조금씩 작성을 하고 그걸 토대로 또 메모지나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주간 정산, 월간 정산을 하셔가지고 그걸 모으셔서 나중에 월말 결산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지금 제 가계부 양식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가계부 양식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사용을 하다가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또 가계부의 양식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당분간은 현재의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부담감도 없고 그리고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없고 다양한 면에서는 현재 저에게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양식을 제가 60 바인더에서밖에 찾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일주일이 다 나와 있는 페이지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뭐 5칸이라든지 아니면 4칸 이렇게밖에 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뭐 만약에 나중에 이 페이지를 다 쓰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디자인을 해갖고 제가 이제 사용할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각 내용에 조금 도움될 만한 그 링크들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상 자료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블로그를 오래 하면서 블로그에다가는 이제 그런 방식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계부를 작성할 때 팁들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준비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금통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재테크
관련된 포스팅을 한 적도 있는데 그 포스팅의 링크 또한 제가 하단에다가 준비를 해 놓을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